요즘도 국사라고 하는지 혹은 뭐 역사라고 하는지 한국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옛날 사람이라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국사라는 교과서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려 무신정권 때 만적이라는 노비가 다른 이제 동료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신분 해방 운동을 벌였다. 물론 실패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아직도 남아서 회자되고 있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노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말이니까 아직도 살아남아서 21세기까지 인용이 되고 하겠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패러디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용 만년필이 따로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문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 처음 들어가다 아니면 어떤 스승의 문화로 들어가다 어떤 일에 어떤 영역에 들어가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만년필의 인문이라 그게 좀 호응이 주술이 호응이 되는 말인지 저는 좀 의문이 가요. 동영상을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입문용 만년필 추천, 뭐 입문용 만년필 소개 이런 영상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소위 입문용으로 이제 지목이 된 만년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저렴하고 가성비를 내세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펜촉은 스틸이고 이제 그런 만년필들이죠. 요 트위스비 에코도 입문용 만년필로 좋다고 굉장히 이제 추천을 많이 받은 제품이고 그 외에 뭐 플래티넘의 뭐 프레피 아니면 파일럿의 카쿠노 뭐 라미 사파리 그런 만년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추천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만년필을 왜 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가성비를 느끼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쓸 게 없는데 이제 중에 이제 필기할 게 없어서 그 중에서 싼 거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뭔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더욱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이제 디지털 제품들이 나오고 이제 필기구조차도 이제 디지털화돼서 뭐 S펜이나 애플 펜슬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 노트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굳이 만년필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손으로 필기할 일 자체가 별로 없죠. 스마트폰에 문자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그런 게 더 많으니까요. 카톡을 하거나 뭐 그런 게 더 많죠. 손으로 뭔가를 다이어리나 메모장에 적어서 남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하루 일과를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만년필은 왜 쓸까요, 우리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쓸 수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제자나 아니면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을 받아서 이제 만년필 자체보다는 그 의미가 각별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그 만년필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둘 수도 있을 테고 또 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년필을 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입문용 만년필을 쓴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런 거 이외에 내가 필요해서 살 경우, 구매를 할 경우 이제 선택 장애가 있어서 어떤 걸 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권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 소위 가성비를 따지는 모델들에서 이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전에도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년필이나 혹은 라반 만년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펜 생활을 제법 이제 몇 년 했기 때문에 이제 필기감이 거칠거나 그래도 어, 어떤 이제 저만의 요령으로 이제 조금 개선을 해 나가서 쓸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할 줄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년필을 처음 쓰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맞닥뜨린다면 아마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펜 쪽을 연마하거나 기타 등등 뭐 잉크 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잉크 마름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서랍에 그냥 던져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만년필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문용 만년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품질이 조악하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처음 쓰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정 수준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만년필을 권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질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만년필을 내가 처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구입을 한다고 볼 때 우리는 누가 이렇게 쉽게 이 만년필은 입문용으로 좋으니까 쓰세요 해서 그걸 사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또 만년필의 역사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경제 상황에 맞는 만년필을 한번 쭉 찾아보고 그 중에서 고민해서 골라서 구매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손에 익을 때까지 써보고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펜 생활인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 이건 입문용으로 적당하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저는 실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문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좀 문턱 아니면은 좀 선민의식 그런 것도 사실 좀 느껴지죠. 만년필이라는 게 비싸든 싸든 마찬가지예요. 뭐 고가의 만년필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펜촉이 있고 펜촉이 있고 그 다음에 열면은 잉크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몸체 뚜껑이 있고 잉크 넣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보면 직관적으로 잉크는 어떻게 넣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잉크 넣어서 쓰면 되잖아요. 글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입문이 필요한 것, 경험이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그저 도구인 거죠. 아주 그것도 간단한 구조의 도구인 거예요. 거기에 입문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문턱을 높이게 하고 만년필을 쓰는 행위는 약간 특별한 행위, 문화적 행위로 이렇게 뭐랄까 좀 자신들을 구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입문용이라는 말을 붙여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년필에 대한 재미를 느껴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연 그 가성비가 우선인 만년필에서 과연 어떤 만년필에 대한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친구에게 한번 만년필을 이렇게 선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워터맨 만년필이었는데 가격은 한 20만 원대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디자인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때 제가 워터맨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워터맨 만년필에 대한 품질이 사실 제 마음에 그다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만년필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해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줬거든요. 선물을 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만년필은 뭐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며칠에 한 번씩은 써줘라. 잉크가 마르니까. 그리고 쓸 때 복사지 같은데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복사지를 보면 매끈매끈한 쪽이 있고 살짝 거친 쪽이 있는데 그 매끈매끈한 쪽은 미세한 돌가루 처리를 해서 섬유질 사이를 외워서 미끈미끈한 거니까 그 미끈미끈한 면에다가 이제 만년필을 많이 쓰게 되면 돌가루와 마찰에 의해서 펜촉이 빨리 닳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다른 얘기보다도 요 A4 용지에 대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나 봐요. 한 번은 그 친구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너 만년필 쓰냐? 그랬더니 아직도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어? 뭐 메모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아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펜촉이 다를까봐 만년필용 이렇게 노트나 뭐 그런 거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만 쓰고 펜촉이 다를까봐
그리고 일기나 이런 것만 쓰는 용도로, 그리고 사흘 이내에 한 번씩이라도 쓰려고 꼭 노력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성은 가상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펜촉이 다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그냥 기타 종이에 비해서 돌가루의 마찰에서 조금 더 빨리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연필심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건 아니다. 만약에 네가 매일, 그러니까 A4 앞면 한 장을 채울 정도로 필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평생을 쓴다 그래도 다 펜촉이 다른 모습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50년, 60년 된 몽블랑 만년필이 중고로 거래돼도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펜촉 끝은 강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만년필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아마 연필심 다른, 그러니까 펜촉이 다른다는 말에서 연필심이 다른 그런 연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아껴서 조심조심 쓴다는 말을 듣고, 그러지 마라. 그냥 막 써라. 그냥 이건 도구니까 어떤 선입견 갖지 말고 그냥 볼펜 쓰듯이 써. 그래도 이 만년필이 너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펜촉이 닳아서 만년필을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냥 분실하거나 떨어뜨려서 만년필에 균열이 가거나 그래서 못 쓰는 거지, 펜촉이 닳아서 못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막 써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년필에 대해서 좀 어떤 특별한 감정 같은 게 있나 봐요. 이건 귀한 물건이고 막 다루면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좀 다른 필기구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입문용이니 뭐니 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라벨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고급 과정으로 가기 위한 기초 레벨처럼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런 사람 만년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 경제 사정이 허락을 하고 그리고 내가 써보고 싶은 펜이라면 비싸도 상관없어요. 처음 사도 돼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굳이 싼 펜, 가성비 좋은 펜, 입문용 펜 뭐 이렇게 지정된 그런 것들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펜 생활을 한 지 꽤 됐으니까 현재의 제가 과거에 이제 만년필을 처음 쓰는 저한테 만약에 지금 추천을 해준다면, 만년필을 이제 처음 쓰는 저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만년필을 추천을 해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 쓰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펜촉이 경성인 만년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통 볼펜이나 수성펜 아니면 샤프 그런 걸 쓰지 않았겠어요? 디지털이라면 뭐 애플 펜슬이나 S펜 같은 걸 썼겠죠. 공통점이 펜촉이 단단한 거예요. 아무리 눌렀어도 펜이 상할 염려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벼워요. 펜들이 다 가볍고 마지막으로 몸통이 가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가장 유사한 만년필을 처음 시작하는 게 사실은 위화감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저라면 저한테 요 만년필을 권하겠어요. 이게 펠리컨 M400인데 펜촉은 굉장히 경성이고 그 다음에 너무 미끄럽지 않아서 한글 쓰기도 좋고 필기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로 펜 치고는 F나 EF 펜촉도 굉장히 적당한 굵기를 갖고 있어서 또 동양인들이 이제 획수 많은 글자를 쓰기에도 참 좋고, 무엇보다 그립이 가늘고 가볍고 견고하고 그리고 몸통도 길이나 아니면 폭도 굉장히 적당해요. 이 만년필이 저는 사실은 입문용이란 말은 싫어하지만 누군가에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권한다면 저는 이 만년필을 권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응하기가 쉽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개성에 따라 취향에 따라 더 이제 파생돼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문용이라고 해서 싼 것을 권하지 마시고 만년필의 매력을 정말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펜을 권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년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도 만년필을 쓰고 싶은데 한번 권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비싼 거를 권하길 사실 저도 저되긴 해요.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너무 싼 거를 사서 실망을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그리고 가격이 있다는 거의 장점은 비싼 펜일수록 더 아껴서 쓰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펜을 권하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아하는 메이커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 사람이 필기 습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니면 기존에 쓰던 펜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요 정도면은 그냥 불편함이 없이 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권해주는 그 정도 세심함도 한번 발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싸구려 펜, 가성비 좋은, 가성비 위주로 만든 펜, 이런 걸 입문 펜으로 쓰지 마시고, 매력이 있는 펜, 가치가 있는 펜, 또 한번 들였을 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펜, 내구력이 있어서 그런 펜들을 권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계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반응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시계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도 뭐 알고서 올렸지만, 아, 시계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너무 거품이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0만 원대나 700만 원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시계들이 거의 막 1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너무 거품이 심하고 좀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소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품에까지 우리가 피같이 번 돈을 이제 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한번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뭐 만년필이든 뭐 옷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죠. 요즘 같은 세상에 거품이 좀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소비하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 명품도 좋지만 이게 명품이 너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요즘 시계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야, 이제는 다시는 시계 못 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 몇 달 고생하면 그래도 시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몇 달 갖고 안 되고 거의 1년은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페인처럼 살아야 그 시계값을 지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같은 서민에게는 이제는 디지털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참 희한합니다. 이제 디지털이 돼서 이제 시계라는 것이 점점 의미 없어지잖아요. 보통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보지, 뭐 굳이 손목시계에 이렇게 연연하지는 않는 세상인데 오히려 시계값은 더 널뛰듯이 올라가니까 참 희한한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만년필도 마찬가지죠. 만년필 쓰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매년 점점 올라갑니다. 쓰는 사람이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혁신적인 개량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서, 아, 호구화. 정말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추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라서 먹고 조금 뒤돌아 있으면 또 자라서 또 잘라 먹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구인데 호갱님 이런데 중국에서는 부추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부추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생활이라는 것도 요즘 같은 건 좀 보수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만년필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주변에서 우리가 만년필 쓰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만년필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서 저에게도 만년필 권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너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각오가 되었느냐? 그냥 호기심으로 지르기에는 비쌀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난 싸구려는 권하지 않거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할지도 몰라요.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권해주지 마시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권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팬 생활을 접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굳은 심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해주는 거죠. 비싸게 좋은 거 써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